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의 중재자를 자처 전날 키이우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뒤 이날은 모스크바로 이동한 것입니다. 한편 젤렌스키는 조코위와 만난 자리에서 G20 초청에 응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의 G20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안보 상황과 정상회담 참석국 구성에 달려있다며 조건부 수락 의사를 밝혔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는 푸틴의 참석 여부에 따라 G20 회의 참석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외교적 노력을 통해 양국의 평화 협상 촉구는 물론 식량 안보 위기를 해결해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주요 7개국 정상들에게 식료품과 비료에 대해선 러시아 제재를 적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비료 관련 인도네시아 정상의 요구를 충족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조코위 대통령은 독일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클린 에너지와 전기차 분야의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클린 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향후 8년간 250억에서 3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클린 에너지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클린 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양국 간 협력 로드맵을 이미 작성하고 있다고 전하며 양국 정상은 신재생에너지, 식량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 독일 기업을 위한 공업단지를 설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방위산업, 전략산업 분야 협력과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는 2023년 타결을 목표로 하는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 논의하였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식량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수년간 외환 보유고를 축적한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 달러 강세에 맞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대량으로 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다국 통화가치 급락을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통화 정책이 막을 내리지 않는 한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태국의 외환 보유고 잔액은 6월 17일 기준으로 2,214억 달러로 2년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유고 역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적으며 우리나라와 인도 역시 1년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외환 보유고도 2015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가마 에셋 매니지먼트의 글로벌 매크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일부 국가는 환율 시장이 출렁일 때 자국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준비금을 사용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약세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시장 개입을 통해 하락폭을 완화할 수는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습니다. 지난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뒤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 시장이 출렁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달러 보유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연준이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기준금리를 급속도로 올리자 달러화 가치는 폭등했고 아시아 지역 통화 가치는 속절없이 하락했습니다. 이날 필리핀 통화인 페소는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인도 통화인 루피는 지난주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연준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도 0.5%포인트 혹은 0.75%포인트에 달하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추가 단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크게 올리면 아시아 각국의 통화 가치는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국민의 생활비 위기를 타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노무라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 보호 무역주의, 중국의 봉쇄 정책,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해 아시아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6월 소비자 물가가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35% 올랐습니다. 이는 2017년 6월 이후 5년대 최고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61% 상승해 지난 5월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신선식품 물가가 전년 대비 10.07% 오르며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통계청은 고추와 샬롯, 달걀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며 가사도우미 임금과 세제, 주택 임대료 등도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원자재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63%를 기록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행렬에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기준금리는 3.5%로 역대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덕분에 기준금리를 올리기보단 은행 지급준 비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서 4%를 넘어섰고 달러 대비 루피아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 늦어도 3분기 중에는 금리를 한 단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중앙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 후 기자회견을 통해 근원물가가 올라갈 조짐이 보이면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DBS은행의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이번 달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물가는 물론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 금리차 축소 등의 영향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을 판촉에 사용해 신성모독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홀리윙스 식당을 자카르타 당국이 모두 폐쇄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홀리윙스는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매주 목요일 무함마드라는 이름의 남성과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성 고객에게는 진한병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신성모독이라는 항의가 이어졌고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은 식당 관계자 6명을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무함마드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 신성모독으로 여기며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성모독죄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성모독의 경우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리윙스 본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이번 행사는 본사와 관계없이 진행된 것으로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 당국은 홀리윙스가 주류 판매 면허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세금 문제도 투명하지 않다며 자카르타 내 12개 점포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이어 땅그랑 버카시, 반둥 지점도 연달아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관용과 다양성의 문화가 위협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아홉 전 자카르타 주지사도 선거운동 중 신성모독 논란에 휘말렸고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지낸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의 인도네시아 연구원은 이슬람이 절대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것은 맞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범죄가 벌어진 것은 전혀 아니다며 신성모독으로 활동을 규제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 신세계의 박정훈 감독의 신작 액션영화 마녀2가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1일 개봉하였습니다. 마녀2는 2018년 영화 마녀의 속편으로 전작은 신인이었던 배우 김다미를 단번에 스타덤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1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신인인 신시아 배우가 주연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해당 영화는 전작의 지훈이 사라진 뒤 마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던 시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들에게 차례로 습격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소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녀2는 개봉 첫날 한국에서 26만 6천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으며 이는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두 번째이자 전작 마녀의 2배 이상 높은 오프닝 스코어입니다. 특히 전 세계 124개국 선판매 확정을 알리며 해외에 뜨거운 관심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영화는 CGV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영문 제목은 더 위치 파트 2 디아더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9만 50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740명, 완치 591만 6,854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2,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 110개국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대유행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계 방역이 진전을 이루고 대유행이 변하고 있지만 끝나지는 않았다며 각국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유전적 진화를 추적하는 능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BA.5가 주도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10개국에서 늘면서 최근 7일간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동과 동남아시아, 미주 대륙에서 늘었습니다. 최근 7일간 확진자는 특히 중동에서 47% 늘었으며 유럽과 동남아의 증가폭은 약 32%, 미주는 14%였습니다. 사무총장은 또 전 세계적으로 12억 개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지만 빈곤한 국가의 면역률은 평균 1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나라들이 생후 6개월부터 어린이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추가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 국가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구호단체 세계국민백신연합 통계에 따르면 주요 7개국이 빈곤국에 약속한 백신 21억 개 중 실제 전달된 양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종 BA.4와 BA.5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신규 감염의 우려스러운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보건 및 의료 전문가들의 더 엄격한 규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2,000명의 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지난달 완화된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과 국내 여행 시 PCR 테스트 의무를 다시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방역당국은 검사, 추적 및 염기서열 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